2019년 12월 26일 밤 11시경 112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머리에 피를 잔뜩 흘리는 어떤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강도를 당했다고 하더랍니다. 신고자가 범행 당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직접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거기가 충남 계룡산 아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군사기지로 가는 길목이었고요. 면 소재지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서도 조금 떨어진 외딴 교회 앞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셔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며 끝까지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남을 어머니 걱정을 한 거군요.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도 본 거예요? 예, 인근 지구대와 논산경찰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180cm 정도 되는 키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20대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금 100돈을 사겠다고 연락해온 사람을 만났다가 당했던 거라고 했고요. 아, 그러면 길에서 불시에 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2019년이면 6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꽤 큰 돈이죠. 큰 돈이지. 금 사겠다고 속이고 사람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공격을 했나 보네. 피해자는 얼마나 다친 겁니까? 머리에 찢어진 상흔이 많았다고 하고요. 머리만 집중 공격을 당해서 출혈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머리만 노렸네. 그러면 이제 범행 도구도 미리 챙겨갔네. 챙겨갔어. 피해자가 인근에 사시던 분이었나요? 아닙니다. 계룡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대전에 사는 40대 초반의 미혼이었고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 걱정을 했던 거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예. 아니 근데 거래할 때 보통 사는 사람이 가지 않나요? 왜 금을 100돈이나 들고 이 판매자가 직접 계룡까지 간 걸까요?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스럽고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 보니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키 큰 20대 남자라는 것만으로 범인을 어떻게 잡죠? 우선 피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왔었는지를 신고자가 봤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할 수 있었는데요. 계룡산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군데군데 혈흔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마침 CCTV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CCTV가 있었어요? 그래 19년 말이면 충분히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 산길에서도 CCTV가 있었네요. 그러면 범행 장면도 그리고 또 범인도 다 찍혔겠네요. 맞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건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기 44분 전이죠. 저녁 10시 16분경이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 멈췄고요. 차가 약간 흔들리더니 운전석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이 머리에 손을 얹고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자 뒷좌석에서 어떤 남성이 내리더니 피해자의 머리를 뭔가로 계속 내려칩니다. 이야, 공격하는 게 다 찍혔던 거예요? 피해자가 운전하고 범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차에서부터 이미 공격을 한 거네요. 근데 지금 얘기로는 범행 도구가 뭔지 안 보였던 상황 같은데요. 예, 그렇죠. 밤이어서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범인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요. 범인은 피해자가 길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차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됐어요? 예,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1.3km 떨어진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 차량을 버리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고요. 아,
진짜 가까운데 버렸네. 버스도 없을 시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근의 범인이 미리 자기 차를 세워뒀을 수도 있죠. CCTV 사각지대를 알 정도면 뭔가 지리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범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 답사를 다 마친 상태였을 수도 있지. 계획해서. 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도 뭔가 찍혀 있지 않았을까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차 내부를 감식했지만 피해자 지문 외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를 닦았거나 장갑까지 준비해와서 흔적을 안 남긴 거지. 거기다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 있다는 건 범인이 일부러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일단 어디선가 만나서 피해자 차를 타고 범행 장소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럼 미리 통화한 기록이 있었겠네요? 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밤 10시경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를 봤다며 사고 싶다고 범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55분 뒤쯤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의 면사무소 앞에서 거래할 수 있겠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피해자가 사이트에 올린 걸 보고 연락을 했다. 거래할 장소도 자기가 미리 제안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수사팀이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와 그 시간대에 인근 CCTV를 찾았는데요. 범행이 벌어지기 16분 전인 10시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검은색 패딩이다. 흰색 승용차로 걸어가는 저기 범인이네. 범인이야.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가리려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다 쓴 것 같아요. 저기 범행 도구가 있었을 수도 있네. 가방에 그렇죠. 가방이 꽤 크죠. 네. 네. 뭐지? 앞좌석 문 열고 앞에 타는데? 다시 들어가는구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 중환자실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을 합니다. 거기까지 아니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 걱정에 끝까지 의식을 그러니까.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엔 어머니 곁으로 가지 못했네. 아니 근데 얼마나 공격을 당했길래 목숨까지 잃은 겁니까? 두개골을 심하게 다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부검의 소견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흔이 깊게 찢어져 있어서 범행 도구가 손도끼처럼 날카로운 예기가 달린 둔기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요. 손도끼 같은 걸로요? 아니 그런 거 손도끼 그런 걸로 내려쳤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요. 혹시 피해자한테 문자 보냈던 전화번호 명의자는 나왔나요? 대포폰이었습니다. 계획적이면서 또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포폰이면 찾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죠. 범인들이 대포폰을 쓰면은 안 잡힐 줄 아는데 어림없죠. 대포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예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대포폰이라 그러면 다 안 잡히는 줄 알고 막 불법으로 개통해서 쓰겠지만 다 잡히죠. 요즘 오래된 사건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말아야죠. 대포폰의 기지국 위치가 성남, 안산, 수원으로 나오고요. 범인에게 반드시 차가 있을 걸로 보고 기지국이 잡힌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량 번호를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계룡으로 들어왔던 차 중에 겹치는 번호가 있는지 봤는데 딱 한 대가 걸립니다. 범행 하루 전 범행 장소와 피해자 차를 버렸던 공원까지 약 1시간가량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답사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야, 수만 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찾아냈네.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님들이 정말 놀랍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야, 근데 사전 답사까지 했다. 이거는 무조건 계획 범죄 아닙니까? 완전 계획범죄지. 그런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말고도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내놓은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모두 하나 같았던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어쩌면 그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네요. 야,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명한테 연락을 한 거 보면 그 다음 타겟이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차주가 누굽니까? 경기도에 사는 25살 남성이었는데요.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이미 쫓고 있었습니다. 예? 전과는 없었는데 말이죠. 응? 경과는 없었어요? 야, 이거 엇나가네. 경기도에 사는데 대구에서 쫓고 있다고? 그럼 설마 그 사이에 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어? 강도 살인을 저지르기 20일 전인 12월 6일 대구에서 사기를 칩니다. SNS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해서 자기 대신 거래 현장에 내보냈는데 알바생에게 위조 지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걸로 순금 50돈을 샀고요. 아, 위조 지폐까지 만들었어요? 야, 이거 사기치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네. 경기도에 살면서 대구에 그리고 계룡에서 전국구로 좀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잡았어요? 예, 범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찾아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는데 경기도 수원의 모텔촌으로 나왔고요. 충남경찰청 수사팀이 범인이 타고 다니던 차를 발견해서 묵고 있던 모텔을 급습하는데요. 홀딱 벗은 채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죽여놓고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아이고. 범행은 인정을 했습니까? 수사팀 눈을 피해가면서 모른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입을 닫아버리는데요. 범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됩니다. 짐을 보관하고 나왔다. 다녀와서 챙겨갈 거다. 안 보이게 넣어놨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침대 수납장에서 반지랑 팔찌, 목걸이 총 6점을 찾았고요. 범인이 보증서까지 같이 훔쳐서 숨겨놓는 바람에 누가 산 금인지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요. 대전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같이 샀던 금이었습니다. 야, 뭐 어머니랑 같이 가서 산. 그걸 팔려다가 목숨까지 음. 빼앗긴 거네요. 진짜. 너무 안타깝다. 금까지 찾았으면 인정은 다 했겠죠. 금은 길에서 주운 거라고 했고요. 범인의 차에서 피해자의 혈흔도 찾아냈는데 범인과 피해자의 DNA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CCTV 기록까지 부정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 차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니, 주장할 건 주장해. 자기 차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길에서 금을 주웠다는 것도 웃긴데 보증서가 같이 나오고 무슨 말도 안 되지. 지금 이런 식이면 계속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합니다.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범인이 법원에 구속 적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머머? 계속 범행을 부인해 온 것처럼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겠지만 법원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풀어주란 얘기야? 구속을 면치 못하자 유치장에서 수사팀 팀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범인이 자백을 하겠다고 한 거죠. 범행 도구는 장돌이었다고 하고요. 영화처럼 한 번만 내리쳐도 기절할 줄 알았는데 쉽게 쓰러지지 않더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도 하고요. 뭔 소리야? 이게 자백이라는 거야? 할 말이 없다 진짜. 아니 왜 그랬답니까? 뻔하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근데 그 이유가 20살 때부터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3천만 원을 주식이랑 인터넷 도박으로 다 날리고 거기다 1,300만 원의 빚까지 져서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야, 노름, 지가 지 돈 잃어놓고 뭐 남의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여?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주식이나 도박으로 날렸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것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땀 흘려서 번 돈이 얼마나 귀하고 쓰기도 힘들다라는 거를 일하면서 알았을 거 아니냐고. 범행 전에 거래 장소를 미리 로드뷰로 본 것까지 나오고 대포폰과 장도리도 구입한 게 다 밝혀졌고요.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 몇 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거래를 시도했는데 다들 지인이랑 같이 나타나서 실패했다고 진술합니다. 진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이고. 혼자 나간 사람은 다 당하는 거였어. 다 당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3천만 원 벌었다는 것도 못 믿겠어. 맞아, 안 믿겨. 죄값은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재판에서 갑자기 공범이 있었다며 피해자를 응? 살해한 것도 공범이라고 합니다. 응? 일본에 가서 금을 팔라고 시키기까지 했는데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소설이야. 말도 안 되는 소설. 2년 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이 범인이 재판에 다시 넘겨집니다. 어? 아니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범인이. 무기수잖아요. 어떻게? 아니 근데 죄명이 이렇게 많아? 교도소에서 살인에 강제추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야? 살인자의 무기수였으니 교도소에서 어떻겠습니까?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그 방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재소자 1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합니다. 범인이 마지막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가격해서 숨지자 나머지 2명이 번갈아 망을 보고 대책회의를 같이 했다고 하고요. 갑자기 자연사한 것처럼 방치했는데 사망자의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망한 재소자는 출소 3개월을 남기고 이감됐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 재판 때도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무기징역을 또 선고받게 되는데 무기수가 쌍무기수가 되는 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합니다. 결국 기각됐습니다. 참, 야, 감당이 쌍무기수가 됐네. 무기수. 야, 그 안에서도 아니, 저 상황에서 뭐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해? 항소를 없애버려야 돼.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아니 안 나와. 뭐 진짜 말이 안 나와. 즐겨봐 이 채널.